자, 화법 보겠습니다. 자, 화법이란, 자, 이런 거죠. 직접 화법이 뭘로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방법, 말을 전달하는 방법, 화법. 말한 사람이 말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quotation mark를 써서 그대로 쓰는 걸 직접 화법이라 하죠. She said, I like the dress. 나는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 옷을 좋아해.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 It will be cloudy. 구름이 낄 거야. 흐릴 거야. She said to him,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You look sick. 아파 보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접 화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얘를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잘 보세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기억합니다. 입장에서 말을 바꾸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전달한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He said to me, you are kind to her. 자, 네가 그녀에게 친절하구나. 이건 직접 화법인데 He told me that. 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했어. 그죠? 내가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미니까 아이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요. 상황을 상상해봐. 그가 나에게 말했어. 네가 그녀에게 친절하구나라고. 그러면 he told me that. 그는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친절하다고 말한 거지. 이렇게.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그 다음에 뭐 조심하면 돼? 시제. 그 당시 현재였겠지만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했어. 그때 내가 친절하다고. 그래서 같은 시제로 시제를 하나 바꿔줘야겠지. 왜? 과거니까. 됐죠?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때는 you are라고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전달할 때 간접적으로 즉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was가 되겠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별표. 자,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보시면 자, 전달 동사 say는 say 그대로 하는데 네모 say to는 tell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said to 하면 told가 되겠지. 과거면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얘는 당연히 told를 받기 위해서 같은 과거 시제로.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서문에서는 인용보를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사용하죠. 평서문이야. 자, 의문문이라든가 명령문, 감탄문은 다를 수 있는데 자, 일단 평서문에선 that을 사용하거나 생략해도 되죠. 왜 생략해도 돼? 접속사 대시 동사의 목적어를 이끌 때 얘 대 생략해도 되잖아. 사실은 나중에 접속사 때 따로 하겠지만 이때 이렇게 주어일 때 말고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이 that을 이때 말고는 사실은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목적어일 때 생략을 많이 하죠. 다음 3번 조심해야 될 거.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는 대절의 시제를 한 시제 더 과거로 바꾼다. 별표 2개. 자, 시제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에 이제 많이 여러분이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인칭 대명사, 부사구 등은 모두 전달자. 내가 말하는 입장이니까 나한테 맞춰서 바꿔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제 바꾸는 거야 뭐 당연히 한 시제 더 과거로 바꾸면 되는데 자, 이 인칭 대명사를 잘 상황을 이해해서 내 입장에서 바꾸고 부사구도 그 시기에 맞춰서 나의 입장, 전달자, 나의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she said I like the dress. 그녀가 말했어. 내가 그것이 좋아. 그러면 내가 말할 때는 뭐라 그랬어? 그녀가 좋아해 라고 바꾸겠지. 좋아한다고 말한 거지. 이런 식으로. 또 he said to me it will be cloudy. 자, 그가 나에게 말했는데 날이 흐릴 것 같아. 흐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said to는 뭐가 되고 told가 되고 that 생략이 되고 얘는 그대로 가는 거지. 무슨 이시니까 얘는?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이시가 얘는 인칭 대명사 아니니까 그대로 쓰고 시제는 한 시제 더 과거로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부사구 뒤에 또 다시 할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바꾼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 바꾸는 거, 접속사 that, 시제 바꾸는 거, 인칭 대명사 부사구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법 전환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문입니다. 의문문, 명령문 전부 다 화법 전환 방법이 다르니까 자, 평소 먼저 정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전달 동사는 say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say to는 tell로 바뀌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피전달 동사는 평소문일 때는 접속사 that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 화법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하고. 그런데 외워서 그래요. 그래서 동사를 바꾸고 대명사나 부사 바꾸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말로 이해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화법은 한 번만 이해하면 평생 편합니다. 그런데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법을 우리말로 이해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를 이제 이게 포인트죠. 전달하는 사람, 나의 입장으로 자 우리말로 이해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명사 부사를 바꿔야 되고요. 시제 당연히 바꿔야겠죠. 전달 동사가 특히 과거일 때 자 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바뀌는 원칙들은 이렇게 됩니다. 부사는 here는 there로 바뀌고 now는 그때, ago, before, this, that, today는 that day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tomorrow, yesterday, last night. tomorrow 다음 날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tomorrow 했지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할 때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그 다음 날을 영어로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tomorrow를 the next day로 바꾼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이니까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yesterday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이 영어로 뭐냐?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지난 밤이 아니라 그 전날 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night before,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되죠. 보세요. He said you are honest. 자, 그는 말했어. 너는 정직하구나 라고 말했어요. 직접어법. 쿼테이션 마크를 이용한 직접 그대로 전달하는 거 직접어법. 간접어법.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가 말했어. He says는 그대로 가고요. 뒤에 보시면 네가 정직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뭐라 그런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직하다 그랬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 am honest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해하셔라. 자, 예문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He says to me. 자, 포인트죠. 자, tells를 바꾸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래서 says to는 say to는 자, says to, say to는 tell로 바꾸고, tells겠죠. says to니까. 그 다음에, 자, 너는 성공할 거야. 라는 말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가 말했는데, 내가 성공할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되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you will이니까, I sh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미래, 단수미래 이렇게 따지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I will 써도 맞게 해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될 게, shall에서, 자, shall을 써야 된다. I shall. 이거는 따로, 우리 조동사대가 미래의 조동사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said 그대로 가면 되고, you're kind to me. 너는 나에게 친절했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말로 또 따져보라고요. 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친절했으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한테 친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I,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과거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돼. 시제. to him, 그에게 친절한 거죠.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네가 난 친절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한테 친절했다고 말한 거죠. 자, 그래서 I was kind to. He said to me. 자, said to, told가 됩니다. say to는 tell, said to는 told, 과거니까. 자, I came here yesterday. 자, 요거 여러 개 섞여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어제 여기 왔어라고 그가 말한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전달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어제니까 그 전날 거기 갔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그가 되고요. 희재가 과거였으니까 말한 것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얘기한 거니까 had gone 대과거가 돼야 되고 그 말한 사람이 here라 그랬으니까 내가 전달할 때는 거기가 되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어제라 그랬으니까 그 전날이니까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말로 따진다. He said 그대로 가고요. I can go tomorrow. 나 내일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가 다음날 갈 수 있대. 그러니까 I가 she가 되고 said니까 could go 과거 되고 내일.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땐 그 다음날이니까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당 동사가 say면 ask 또는 inquire로 바꿉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inquire of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별표. 자,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의문사를 접속사로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 중요.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씁니다. 뜻이 뭐지? 뭐뭐? 인지 아닌지죠? 자, 의문사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 접속사를 if나 whether를 쓴다. 그 다음에 또 중요. 피전달문의 어순을 주어 동사로 바꾸는 거지. 자, 피전달문의 어순을 주어 동사로 번겨.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이 되는 거야.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시험에는 이 어순도 많이 나와. 뭐 이 중에 고른다면 동사보다 접속사보다 어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예문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he said 물어봤으니까 ask로 바꾸고요. 자, 보세요. 의문사를 그대로 쓴다고. 근데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who are you? 넌 누구니 했으니까 who I로 바꾸는 거야. 자, 전달하는 사람 입장, 즉 나의 입장이니까 내가 누구냐고. 희재는 과거니까 비동사도 was로 바꾸고. 다음 또 ask로 바꾸고 의문사 그대로 쓴다고요. 그 다음 어순 보세요. 자, 근데 과거일 때 과거를 물어봤지. 그치?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Why did you strike me? 너 나 왜 때렸어? 그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ask me why I had struck. 뭐로 바꿨어? 대과거로 바꿔야지. 한 시제도 과거로 바꾸니까. 빈이 됐어? 오케이. He said to me, ask를 역시 바꾸고요. 의문사 그대로 쓴다고요. What? 그 다음에 보세요. 주어가 어디 있어? What makes you angry인데 내 입장이니까 me로 바꾸는데 왜 그냥 what이 있냐면 얘가 주어지 지금. what이. 얘는 why struck me, why 의문사고 얘는 보호야. 내가 누구냐. 그래서 얘는 의문대명사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순이 그대로지. What makes you angry? 무엇이 너를 화나게 하니? What made me angry?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형석이 됐어? 그래서 의문대명사가 정확히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자, 또. 자, 이번엔 의문사가 이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뭘 붙여 전부 다? if, whether 쓴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를 다 쓴 거지,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쓰고, 동사는 물어봤으니까 다 ask. 일반적인, ask를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순. 자, 그래서, are you fond of reading? 독서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하니, 뭐뭐인지 아닌지 나에게 물어봤죠? 내가 독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if, whether 썼고, 그 다음에 과거니까 was로 바꾸고,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내가 가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죠. I had ever. had pp로 바뀐 거야. have pp였으니까. 왜?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이거보다 이전 시를 바꾼단 말이지. 간접화법에서는. 또 may I go out now? now야. now. 지금 나가도 되니까 라고 아빠한테 물었어요. He asked his father. 아빠에게 물었어. if, whether he might니까 might 바꾸고 어수는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now가 뭐가 됐어요? then. now는 then이 된다 그랬어요. this는 뭐가 되고? that이 되고, 그치? ago는 뭐가 되고? ago는 뭐가 되고? 간접법이 되면? before. 이전에니까 before가 되고. 기억하라고요. this는 now는 then이 되고, this는 that이 되고, ago는 before가 되고, 어디에서? 간접법이고, 요요대. 그 다음에 또, should I close the window? 자, 창문을 닫을까 물었죠? 그러니까, 학생이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창문을 닫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오타네, 그지? 학생이 말한 건데, I라 그랬네, 그죠? 내가 그러니까, 그가가 되죠? 그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의문사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if에다 접속사를 쓰고 어수는 주어 동사. 자, 됐습니다.
자, 명령문의 합법 전환입니다. 자, 명령문. 자, 전달 say to일 때는 피전달문의 내용에 따라 동사가 달라져요. 동사 say to인데 피전달문 내용에 따라 동사가 바뀌는데 외워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tell을 써. 항상 평소문도 그렇고 tell을 쓰는데 명령이니까 당연히 명령하다 order. 충고하는 거니까 충고하다 advise. 부탁하다, 의뢰하다, ask 요청하다, beg 간청하다. 더 beg 간절한 의미겠죠? 제안, 제의하면 propose나 suggest. 자,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오고 얘는 어떻게 쓴다? that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should 별표 3개. 자, 됐죠? 이 should는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관점화법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시험에 보여서는 이제 뭐 많이 쓰는 경우가 많지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포인트는, 자, 여기는 색깔이 안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 다 형태가 뭐로 바뀌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야. 투부정사고, 자, 동사는 얘로 바뀌고, 자, 목적어가 뭐뭐 하라고, 자, 일반적인 말하고, 명령하고, 충고하고, 부탁하고, 의뢰하고. 제한제일 땐 대절. 자, 피전달 동사는 투부정사. 맞죠? 피전달문 동사는 투부정사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부정명령 별표.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forbid는 금지잖아, 금지. 금지. 뭐뭐 하지, forbid, 금지하다니까. forbid 다음에 긍정문을 바꾸지. 뭐뭐 하는 거를 금지하다. 이런 뜻이 되죠?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되니까. 자, 우리 문장에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told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told로 바꿔서, 자, 뭐로 바뀌어요? to 부정사 바뀌고 told로 바뀌어 to도. 자, 나에게 말한 거니까 내 입장에선 my best지. 그가 너의 최선을 다하라 했지만 내 입장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2번 he set he made. 한여에게 말했죠. 그가 sweep the floor. 말을 닦으세요. order 어떻게 바꾼다고요? 명령한 거니까. 그죠? 아랫사람 하이되게 시킨 거니까 오더라는 명령하다 동사 썼고요. 역시 투부정사. 역시 투부정사.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doctor said to me, do not smoke. 담배 피지 마라. 부정명령문이야. 그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의사가 말한 거니까 충고하다는 의미니까 advise 쓰고 not 투부정사 쓰든지 아니면 금지시켰다, 못하게 했다, forbid 했다, 뭐 하는 거를 담배 피는 걸 이렇게 하든지. 자, 의사가 말한 거니까 충고로 생각을 해서 advise not to smoke 하든지 forbid to smoke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4번. 자, please가 붙었단 말이야. please가 붙었으니까 뭐야? 부탁, 의뢰. 그래서 ask를 쓴 거야, 동사를. 쓰고 당연히 동사는 close에서 투부정사 to close. 자, 5번 별표 2개. He said to me, let'란 말, let's. 뭐뭐 하자지. 제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suggest 썼다고. 썼고, 자, to me. 자, let'인데 to me는 안 써도 된다고. 왜? 제안한 거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가 뒤에 we가 있잖아. 그러니까 to me는 안 써도 되지. 우리가 그거 하자고 그랬는데. 그죠? to me 생략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should를 생략해도 된다. 시험 볼 때는 써도 당연히 돼요. 생략해도 되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명령문일 때는 뭘 썼어요? tell. 됐지? 얘는 뭐니까? 명령이잖아. 하녀에게, 메이드에게 시킨 거야. 명령. 말을 닦으라고. 얘는 뭐예요? 충고지. advise. 그래서 충고인데 뭐야? 부정문이야. 부정. 뭐뭐 하지 마라. 부정문에 직접법을 간접화 바꾼 거야. 그래서 not to 하든지 금지를 나타내는, 자, 뭐야? forbid를 쓰든지. 충고의 부정문. 그래서 금지의 forbid를 사용한 경우고. 얘는 뭐니? 부탁. please니까 뭐뭐 해주세요. 얘는 뭐야? 권유. 뭐뭐 하자. 제안. 자, 정리합니다. 쓰세요.
자, 시험에 나오는 복문이 뭐냐면 복문이 있고 중문이 있어요. 그리고 단문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따로 할 겁니다. 간단히 하면 단문은 주어 동사 하나. 중문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등위 접속사 의해서 연결된 거는 중문. 주어 동사 하나 더 오는데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거는 무슨 문? 복문. 제일 어렵죠. 복문이 당연히. 그래서 등위 접속사 연결하면 얘를 중문.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주절, 종속절, 주절과 종속절이 있으면 얘가 바로 복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문장이 복잡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사. 이 단문, 중문, 복문은 또 따로 5분 구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합법전환. 자, 대명사, 부사 등은 전달자. 자, 우리 합법의 기본에서 했는데 부사 등은 전달자, 나의 입장으로 변경을 하고, 그죠? 시제 당연히 바뀌어야죠. 과거 동사면, 전달 동사가 과거면 시제가 바뀌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죠. 대명사, 인칭 대명사, 부사 등이 바꿔야 되니까. 직접어법에서 here라고 한 건 간접어법에서 뭐? there. now라 그랬으면 나중에 전달할 때는 그때가 되니까 then. 이전에라 그랬으니까 before입니다. 얘는 별표. this는 that. 이것이라 그랬으니까 전달할 때는 그것 이렇게 될 거고, 오늘이니까 전달할 때는 그날 이렇게. 자, 외웁니다. 내일 그랬으니까 전달할 때는 그 다음 날이라고 될 거고, 아니면 the following day, the next day, 아니면 the following day. 말할 때 어제라 그랬으면 간접어법에서 the day before, 그 전날, the previous day, 그 이전 날 이런 식으로. last night은 지난 밤 그랬으니까 the night before, 그 전날 밤. the previous night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외우세요.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어제는 the night before, the previous night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자, 뭐 기본이죠. 거기에서 그때, 이전에, 그것 이렇게. this가 that이에요. it 아니야. this는 that이야. it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달문이 and나 but로 연결된 중문, 동그라미 아까 했죠. 등위 접속 연결되면 중문이다. and나 but 다음에 that을 하나 사용하면 되고, 다른 접속사가 있으면 원래 접속사를 그대로 쓰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그 종속 접속사를 그대로 쓰면 돼. 자, 명령문 and, 명령 모어일 경우는 그대로 쓴다. 명령문인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됐죠? 다시 등위 접속사 뒤에는 that을 쓰고 종속 접속사는 그대로 쓴다. 자, 이거는 문장을 적용해서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총 5개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He said, I like this picture and I'll buy it. 자, this는 뭐가 되고? that이 되고, 그지? 아까 했죠? 인칭에서 I니까 he가 되고, 왜? 말하는 나 입장에서는 그가 말한 거니까 그는이고, 동사는 과거 동사니까 한시도 과거로 가고. 보세요. 그 다음에 and가 있잖아. 그 다음에 and 뒤에 뭐를 쓴다고? 이렇게 that을 꼭 써야 된다고. 앞에 건 생략할 수 있지만 뒤에는 생략 못해요. 또 I는 he가 되고, 과거 would 되고, it은 그대로 이시고. 자, I am, he was 됐죠? 그가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but 썼죠? 그 다음에 but 다음에 뭘 쓴다고요? that 생략 못한다고. 또 I니까 but, 과거 was 이렇게. 그는 가난해. 그러나 he contented 만족하다. He said, I will이니까 he would고, 컴마 4가 뭐니? 왜냐면이죠? 컴마 4, and, 아까 했죠? 등위 접속사 중에 and but 다음엔 that이고, 나머지 접속사는 다 종속 접사를 비롯한 and but 이외의 모든 동위 접속사도 that을 그대로 쓴다고요. and but만 that을 쓴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for 그대로 쓰면 돼. 또 because 종속 접사도 그대로 쓴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he said I am이니까 he was. I have, he had. He said to me, make haste.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뭐로 바꾸냐면 나중에 따로 합니다. 투부정사로 바꿔. said to는 told, 투부정사. and니까 그대로. 명령문이니까 그대로. you니까 I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
네, 이번에는 종속접사의 종류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것이고 사실 기초에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왜 제가 기초에 넣냐면 이렇다라는 여러분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접속사도 단어의 일종이에요. 단어의 일종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접속사들도 단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동사, 명사 외우듯이 이 접속사들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도 있고 자동사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동사가 둘 다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접속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그 역할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종속접사라는 건 뭐냐면 종속절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런 접속사 우리는 종속접사라고요. 종속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이 세 가지가 바로 종속절이에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많이 들어봤죠?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종속절의 종류들이에요. 됐죠? 뭐가 연결하는? 종속접사라는 애들이 연결하는. 네. 그리고 원래 문장, 원래 있는 문장 있겠죠? 원래 문장. 이 주절이, 그걸 주절이 되는 거고, 종속접사로 연결된 문장을 뭐라 그래요? 종속절인데, 자, 주절이 당연히 종속절보다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종속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오겠죠? 가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뭐예요? 원래 있는 문장, 주인이 되는 절, 주절. 얘가 뭐예요? 종이죠, 종. 그죠? 따라가는 거잖아요, 종. 그래서 얘가 바로 종속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접속사들을 보겠습니다. 많죠. 그런데 다른 단어, 영어의 단어, 뭐 명사나 형용사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해요. 정말 적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제가 실판에 적어드린 게. 그래서 접속사가 뭐 몇백 개씩 되지 않아요. 한 5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명사절. 왜 중요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의 주요소가 되기 때문에 명사절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5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접속사라고 that, 또 if나 whether, 관계대명사 중엔 what, 자, 의문사는 2개 나누죠?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 누구, 어느 것, 무엇, 어느 사람, 무엇,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 또 명사절이 되고요. 문장 안에서. 관계부사,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장소,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이유. 이 관계부사가 또 명사절이 돼요. 여러분이 관계부사를 형용사절로 알고 있죠?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면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복합, ever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whoever, whatever, whichever도 명사절이 됩니다. 자, 요렇게 5가지 종류를 이 표 안에 있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어떤 단어, 어떤 동사, 명사보다도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서 이런 것이 오면 명사절이다 라는 걸 우리가 문장을 끊어읽기, 직독시켜 했을 때 바로바로 문장 해석할 때 보이셔야 돼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if라든지 whether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부사 얘네들은 다른 품사, 다른 종속절로도 쓰여요. 형용사절이나 부사절로 쓰여요. 얘들도 부사절로 쓰여요. 자, 이 중에서 항상 명사절로 쓰이는 건 얘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뿐이에요. 여기 접속사 돼 있네요. 나머지는 형용사절의 부사절로도 쓰인다고요. 또 형용사절은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얘는 3가지네요. 관계대명사, 아까 one 말고 who, which, that. 관계부사 when, where, why예요. how는 the way, how가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절 안 돼요. 우리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as, then, but 이런 것들이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자, 아까 보시면 관계부사가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절 되고 형용사절 된다는 거죠, 관계부사는. 그래서 영어가 복잡해지는데 이 체계를 이제 정리하셔야 돼, 하나씩.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이런 절을 이끌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사절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 역할을,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에 위에 썼던 형용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제외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들은 다 부사절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그죠? 접속사 자체에 의미가 있는 접속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건 다 뭐다? 다 부사절이다. 그래서 다 주절의 동사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각 접속사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사인지 자, 표를 여러 번 보시면서 이번 시험에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라 하면 영어로 clause. 그래서 명사는 noun이니까 noun clause가 되는 거고요. 명사처럼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문장의 주요소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이고 그것을 이끄는 접속사를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파악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명사 접속사를 5가지 다 알고 있느냐? 다 알고 있으면, 정확히 5개를 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뭐 중상, 상위권이라고 봐도 되고요. 뭐 한 2개 정도 안다, 밖에 모른다. 그럼 이제 중하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 5가지를 세부적으로는 다 따로 5분구위로 다 나눠서 정리를 제가 했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게 명사의 접속사들이구나,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이해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 that 하면 의미가 없죠. 대표적으로 접속사 that은 명사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고 이 접속사 that의 의미는 나중에 또 접속사 that의 의미에 대해서만 또 따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접속사 that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의미 없이 그냥 뭐뭐한 것, 뭐뭐하는 것 이렇게 연결하는 접속사 that입니다. 왜 그냥 that이라고 한 접속사 that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따로 붙어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의문사다, 관계사다 말을 붙이는데 이것들이 다 접속사예요. 다 접속사인데 얘는 이 that은 따로 뭐 이름이 없어요. 뭐 관계대명사 따로 that이 있죠. 또 의문사 that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접속사 that 이렇게 부르는 거죠. that이 9가지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that 아무 의미 없이 문장을 연결해서 명사절로 쓰이는 that 접속사 that입니다. 다음에 if whether 아시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것도 if의 뜻도 여러분 5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if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이죠. 명사절일 때 아무 때나 쓰이는 건 아니고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다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자, 문장을 연결한 대명사죠. 그래서 who, which, that, what 4가지가 있는데 다른 3가지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이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 되는 거죠. 얘는 접속사 that과 같이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르죠.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비교하는 문제. 똑같이 명사절인데 어떻게 다르냐? 언제 접속사 that을 쓰고 언제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느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종류를 기억하는 거니까 자,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절이다. 다음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의문문을 만들죠. 의문문을 만드는데 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가 돼요. 그럼 종속절이 돼요. 그때 얘는 또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자, 의문사는 의문문을 만든다. 그런데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가 된다. 그걸 이제 간접 의문이라 하고, 그때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또, 당연히 명사절이죠. 당연히 명사절이고. 다음, 복합 의문 대명사. 자, 일반적으로는 뭐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도 많이 하죠. 저는 이제, 복합 의문 대명사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해도 돼요. 해석만 정확히 하고 구조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whoever, whatever, whichever도 명사절입니다. 얘들은 또한 부사절도 되죠.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들이 무조건 전부 다 명사절인 건 아니에요. 또 명사절로 언제든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역할의 차이가 있고 또 의미 차이가 있지만 자, 접속사 that, 접속사 if, whether,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 복합 관계대명사, 내지는 복합 의문대명사 이 5가지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속사 if가 명사절로 쓰이는 그 경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f 그러면 뭐뭐라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사절일 때도 뜻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접속사 if가 명사절일 때 역할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명사절은요, if를 제외한 일반 보통의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이 어떻게 쓰였어요? 그가 여기까지 밑줄을 쳐야죠. 밑줄이 여기까지 간대요. 자, 그가 말한 것이 made her happy.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주어. 또 we know.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네, 끝까지 she is kind to all of us. 자,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 목적어. 접속사 대시에요. 자, 관계부사. 물론 의문부사로 봐도 돼요. 명사절일 때는 관계부사, 의문부사. 더 매끄러운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His concern, 그의 관심, 걱정은 뭐냐? He had to leave for New York. When he had to. 언제 떠나야만 할지, 또 언제 떠나야만 한지, 떠나야만 한 때 하면 관계부사죠. 자, 그래서 보호로 쓰였습니다. 여기는 비동사에. 자, 동격이에요. 같은 거죠. 명사죠. 오가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we know the fact.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사실, 동격, 같은 거죠. 자, 일반적인 명사절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접속사 if는, 이끄는 명사절은 뜻이 항상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즉, whether의 의미예요. whether 대신 쓰인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영어에서는 이제 진주어로도 쓰여요. 진주어.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타동사의 목적 보시면, we can't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타동사입니다. 그죠? 뭐뭇을 예측하다. 그래서, if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predict 동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if 써도 되고 whether 써도 돼요. The weather is going to be fine. 자, 조심합니다. 이 weather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럴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 불확실한 사실일 때, 자, 이거 알아두세요. 불확실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 진주어일 때 가주어 is고요. 뒤에 if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거일 땐 당연히 안 돼요. 불확실한 것. 그래서 I'm not sure. 그죠? It was not sure. 확신할 수 없다. 확실치 않다는 거죠. 뭐가? If he would attend the party or not. 그가 파티에 참석할지 하지 않을지. 이렇게 되죠. or not은 써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참고로 if다 바로 앞에 or not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if를 썼을 때는 끝에 or not을 쓰든지 아니면 생략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동사의 목적어와 진주어인데 진주어는 어떨 때 앞에 보호가 불확실한 것을 언급하는 내용일 때 if를 진주어로 쓸 수 있다. 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안 되는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안 되는데 시험에 내죠. 이게 맞냐 틀리냐로. 주어, 당연히 안 됩니다. If she agree or disagree. 그녀가 찬성할지, 찬성하지 않을지 is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자, 이때 뭐다? if 쓰면 안 된다. 주어니까 whether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보호. 현대 영어에서는 whether 대신 if를 쓰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his problem is whether he should do the work. 자,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 일을 해야만 할지 아닐지 이렇게 되는 거죠. whether일 때도 참고로 or not을 이렇게 바로 앞에 뒤에 쓰거나 생략해도 되고요. 끝에 if랑 좀 달라요. if는 바로 뒤에 이어서 if or not은 안 돼요. 자, 그래서 whether 바로 뒤에 쓰거나 생략, 끝에 쓰거나 생략 whether는 전체 목적어, 전체 언의 목적어죠. 당연히 if 안 됩니다. whether 써야 돼요. 또 동격 안 돼요. 그래서 question이란 이 명사에 대한 동격으로 명사절이 올 때 whether를 써야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때 if를 쓸 수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that과 whether, if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일단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그래서 특별한 의미 없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문장의 동격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고요. 얘는 언제 쓰냐면 뒤에 확실한 상황이 올 때 that을 습니다. 당연히 if whether는 불확실한 상황이겠죠. 자, they knew that. 그들은 알았다. They were sure that. 그들은 확신했다. They heard that. 그들은 들었다라는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올 때는 왜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확실한 것과 아닐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알았다, 확신했다, 들었다란 말은 확실한 내용이니까 이때는 접속의 that을 쓴다. 물론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접속의 that은 생략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문 we know that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다 그랬으니까 뭘 알아요?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그런데 whether if의 뜻은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때, 자, 즉 이때는 언제 쓴다? 뒤에 불확실한 상황이 올 때 쓰는 것이 if나 whether다. 물론 if는 이 뜻 말고도 4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if 접속사의 뜻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가 if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죠. 언제 쓰이냐면 접속사 whether if는 이렇게 앞에 동사들이 주어 봤을 때 주어가 불확실한 얘기를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they didn't know, 몰랐다. They were not sure, 확신하지 않다. They doubted, 의심한다, 했다. asked, 물었다. wondered, 궁금해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whether 내지는 if를 씁니다. 당연히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래서 he would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뭐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확신하지 못했다, 의심했다, 물어봤다, 궁금했다. 이렇게 주어가 불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if whether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if를 잠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if가 접속사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자, 중요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인다.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인다. 주어나 보어 또 전체의 목적어 안 되고요. whether는 다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도 되고 whether는 부사절로도 쓰이죠. 그래서 if가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we doubted,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할 때는 whether 써도 되고 if를 써도 돼요. 왜?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써도 되는데 밑에를 보시면 it was not certain. 뭐 이하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if 이하는 문장의 주어, 즉 진주어죠.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고요.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if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된다? whether로 바꿔야 된다. 정리하면 if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사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어봤다, 결정하지 못한다, 확신하다, 그리고 궁금했다, 그 다음에 확신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중요해요. 주어가 뭘 쓰였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자, 웨이터가 물어봤으니까 if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결정하지 못한 거니까 whether고요. It is certain that. 대디하는 뭐뭐는 확신하다 그랬으니까 that이고요. He wondered. 궁금해했다.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if고요. She was sure. 확신하는 거니까 that.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은 뭐 어떤 게 왔는지 하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뒤에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오는 것을 의미할 때는 that. 불확실한 내용이 올 때는 접속사 whether를 쓴다. 그리고 이때는 if를 써도 된다. 다른 경우에서는 whether 대신 if를 쓸 수 없고 if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라는 것을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ether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whether는 일단 이런 형태를 갖죠. whether A or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든지 B든지 당연히 A or B 이런 식으로 자 또는
자, 이렇게 or not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주어 동사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든 아니든 이렇게 됩니다. or not은 이렇게 앞에 쓸 수도 있고 whether 바로 뒤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되고 자,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눈여겨보세요. 자, 조건이 어떠든지 간에 결과는 같다. A든지 B든지 삐리리 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나는 간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결과는 같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whether입니다. 자, whether 의미 알아두시고 다음. 자, 일단 whether는 명사절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사절로 쓰이는데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입니다. 이렇게 whether he is rich or poor 이렇게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죠? 왜냐하면 뒤에가 지금 doesn't matter much 일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영어는 이렇게 가짜 주어를 쓰고요. 가주어를 쓰고 doesn't matter much 많이 중요하지 않다. 뭐 하는 게 whether he is rich or poor 이렇게 이 주어를 뒤로 보내서 이제 진주어 이런 형태로 쓰죠. 자, 그래서 whether는 주어가 될 수 있다. 다음 whether는 또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I wonder 궁금해요. whether or not it will rain 비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한 거죠. 또 I don't know 난 몰라요. The meeting will be held tomorrow 모임이 내일 개최될지 아닐지 궁금한 거죠. 네,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때 이제 if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if가 자, whether를 지금 대신할 수 있어요. 어떨 때냐면 whether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이때만 if를 쓸 수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고 주어 보호는 당연히 안 되고 whether가 뭐 어떨 때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 if로 대신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5분기로 따라 정리해놨는데 접속사 whether를 목적으로 한 동사는 주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동사.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 또 doubt 의심스럽다. 뭐뭐인지 아닌지 또 뭐뭐인지 아닌지 wonder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ask 물어보다. 자, 이런 동사일 때 이제 주로 whether가 쓰이죠. 여기서처럼 wonder, don't know 이럴 때 그리고 그때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번엔 보호로 쓰입니다.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보호 되겠죠? His question, 그의 질문은 뭐다? Whether she will come. 자, 그녀가 올지 안 올지이다. 라고 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그녀가 올지 안 올지이다. 그래서 이 or not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is의 보호로 자, whether she will come이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부사절도 됩니다. 자, whether는 부사절이 되고, 자,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양보의 부사절 여러분들이 이제 7개를 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부사절 형태 이렇게 되죠. 컴마를 눈여겨보시면, 주절 앞에 갔을 때는 컴마와 함께 부사절을 앞에 쓰죠. 자, 주절 뒤에 쓸 때는 콤마를 안 써도 됩니다. 물론 꼭 써야 되는 접속사들도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들도 있지만, 이 whether는 안 씁니다. 그래서 whether you win or lose, the game. 자, 네가 그 경기를 이기든 지든 win or lose, you must see me tomorrow. 너 나를 만나야 돼. 날 좀 보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you must see me tomorrow 주절을 앞에 써도 돼요. 그래서 뒤로 자, 이 부사절 뒤로 써서 네가 경기를 이기든 지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사절을 쓰는 경우는 이 부사절을 강조한 거죠. 당연히 영어에서는 강조한 것을 앞에 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whether는 부사절도 된다. 뭐뭐인지 아닌지란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whether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